이번에 정부 발표 내용 보면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, 지금 자금 경색 부분을 좀 풀어주려는 그런 대책이 포함이 되는데요. 네. 공적 이 지급 보증 확대를 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아마 대책을 만들 때 건설 회사들의 간담회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. 현장에서 보면 일단 PF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. 신규 대출 받기도 어렵고 기존에 대출 받은 분들은 또 연장이 잘 안 됩니다. 시공사들이. 그래서 자금 경색 때문에 공급을 못한다라는 볼멘 목소리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PF 대출을 좀 금융 지원을 해주게 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금융 규제 완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불안한 게 지금 우리 금융시장도 그렇고요. 중국이나 미국 시장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.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고 부실 사업장들 또 부실 건설사들은 사실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. 이게 좀비 기업들을 생명 연장시켜주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면 과연 향후에 댐도 적당히 물을 좀 빼줘야 되는데 이게 예. 물을 빼지 않고 계속 물을 가둬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지면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. 계속 댐 수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을 빼지 않고 지금 물을 가두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요. 그러면 공급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왜 공급을 하지 않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수요자들이 그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. 일부 수도권 인기 지역들은 청약 경쟁률이 높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분양을 해서 바로바로 분양이 된다면 사실 규제 완화 대책들이 안 나와도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건설사들이 알아서 공급 물량을 늘릴 겁니다.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PF 대출을 이렇게 좀 금융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정부가 원하는 양의 공급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. 오히려 부실이 좀 심화되면서 댐 수위가 높아지는 향후에 그 금융시장의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히려 부실을 더 키울 수도 있다. 맞습니다. 당국자도 지금 시간을 좀 벌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던데요. 네네.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올해가 아니고 한 내년쯤 돼서 내년 어느 시점에서 말하자면 이 폭탄을 좀 더 키워서 어느 시점에 일부 사업장에선 이 문제가 터져버리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?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일단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좀 관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. 총선 지나서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, 하반기 넘어가면서 금리도 내려가고 시장 분위기가 정상화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2020년, 2021년 분위기 정도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더블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. 2, 3년 정도 올랐다 내렸다 보합세, 지금 흐름이 이어지다가 더블딥이 왔을 때 그런 좀비 기업들이 결국에는 더 숫자가 많아지면서 한 번에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네. 미국이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저금리로 가는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. 올 초만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 내릴 거야 라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생각보다 고금리가 오래될 것 같고요. 오히려 금리를 한두 차례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금리가 오래 간다. 부동산 시장 조정장이 1년이 아니라 2, 3년 이상 오래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